보세요. 8강전까지는 쌓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전까지는 쌓여요. 근데 한 장씩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털어줘요. 근데 만약에 8강전까지 끝났는데 내가 옛날에 받은 조별리그 때 받은 거 8강을 또 받아. 그럼 2장이 되잖아요. 그거는 4강 경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강인 괜찮다니까. 잠깐만. 이강인 괜찮다고요. 우리 경고도적으로 못 뛰는 선수가 없다고요. 이강인도 김민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호주랑 8강인데 일단 호주에 대한 전력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나는 사실 오늘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오늘도 백스리를 쓰면서 변화를 주긴 했지만 여전히 중앙 미드필더의 하중을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크리스만이 잘 안 썼던 백스리보다는 변화를 미드를 3미드를 놓는 4-3-3이 예. 호주와의 경기 때도 우리가 지금 부족한 미드를 숫자도 좀 강화시킬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수비에 어떤 크게 어떤 뭐 흔들리는 변화도 안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앞쪽도 뭐 손흥민 톱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예. 부모진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중원은 상당히 단단해요. 거기가 바커스랑 그리고 또 이제 어바인이랑 잭슨 어바인, 예, 그리고 맥그리까지 그 중원이 상당히 단단하거든요. 호주는 자기네들도 기회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전도 슈팅 7번이었는데 그마저도 전반전에 슈팅 1번이었고요. 근데 2골 넣었잖아요. 상대 자책골 덕에. 그러고 나서 80분까지 슈팅이 없었어요. 호주. 그러다가 막판에 상대 지쳤을 때 고공폭격해가지고 그렇게 슈팅 가져간 거거든요. 그 중원이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중원 상대로는 우리도 조금은 같이 중원 싸움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 거기다 높이도 상당히 강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슈터 같은 친구들은 198이나 되죠. 그렇죠. 센터백이. 예. 그러니까 호주가 그 아놀드 감독이 보면 사실 앞쪽은 고민이에요. 그렇죠. 스트라이커가 고민이야.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 J리그 2, 2부. 그렇죠. 그 안 되니까 뭐 자국 선수로도 바꾼다든지 계속 로테이션을 쓰고 있어, 전방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잭슨 어바인을 중심으로 해서 미들은 좋고 수비는 그 레스터의 슈터 같은 친구들 몸빵 있고 원래 호주가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수비 강하게 하고 미들이 있는데 앞쪽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결국 호주와의 우리 8강 승부도 허리 쪽에서 갈라질 거거든. 근데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변화는 줬어요. 박용무를 빼고 이재성과 이제 황인범을 넣었는데 사실 홍현석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재성의 부담도 좀 줄어들고 황인범도 줄어들 수 있을 거거든요. 홍현석 선수를 쓰면 3미들도 가능할 것 그렇죠. 같아. 전 이렇게 쓰는 것도 수비나 앞쪽에 어떤 연결도 해주고 부담도 줄여줄 것 같고. 거기다가 호주 같은 경우는 어쨌건 공격의 창의성은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너무 수비적으로 도리어 내려앉으면 한국한테 악재가 될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백스리로 나온다거나 그런다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세트피스 내주죠. 그러면 실점 위기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호주는 사실 그 공격 방향 비율을 보더라도 중앙 공격 비율이 20%가 되지가 않아요. 이 팀은 그냥 중앙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측면으로 공격해요. 완전 사이드. 예, 사이드로 공격해서 크로스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높이로 찍어 누르는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도리어 코너킥 같은 것들을 내주면은 한국이 위험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안 그래도 한국이 높이에 조금 약한 모습들이 이번 대회 때 나오고 있어요. 키가 작은 건 아닌데. 그렇죠. 맞아요. 키는 도리어 4번째로 크거든요. 평균 신장은.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조직적인 그런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세트피스에서 원래 그 수비할 때는 그 공중볼 싸움 같은 경우는 수비는 위치 선점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공격은 얼마나 잘 침투해서 그 위치로 들어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한국이 조금. 그래서 그 공중볼 승률이 24개 팀 중에서 23위였어요. 자, 조별리그에서. 이 실장님은 여기 지금 청중으로 와 계신 거죠? 네. 전 이런 거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 또 아까 높이 있는 싸움을 얘기하니까 사실 세트피스도 좀 우리가 그러니까 선수들의 높이만 의존해서 그냥 붙여놓으면 이강인 선수의 궤적이 좋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다양한 패턴이 있으면 상대를 좀 더 흔들지 않을까. 그렇죠. 분명히 높이는 있는데 우리가 높이 있는 볼을 많이 못 따내는 건 다양한 전술적인 패턴이 부족하다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호주는 몸들이 좋기 때문에 그걸 좀 다양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대신 또 이제 호주는 조금 느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더 빠르게 그러니까 세트 피스를 할 때도
움직여줘야 되죠. 움직임을 많이 가져줘야 되죠. 선수들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4-3-3을 얘기하는 거는 3미들로 미드를 강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백스를 썼을 때 우리 이제 윙백 특히 이제 서령우 선수를 왼쪽으로 썼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주발이 오른발이다 보니까 윙백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꼭 오른발로 한번 접으려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포백으로 할 때는 조금 그 부담감이 적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포백으로 가는 측면이 있고 아니면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김진수. 예. 그리고 앞쪽은 만약 된다면 정우영 선수는 확실히 싸워주는 건 좋아. 열심히 뛰고. 근데 공격을 할 때는 역시 황희찬 선수의 예. 솔로 플레이가 좋거든요. 거기다가 호주전이라면은 더더욱 정우영 선수보다는 더 공격적인 카드를 써야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틀밖에 안 쉬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오늘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 그러면 이제 황희찬 선수가 호주를 좀 흔들어주는 역할.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앞쪽은 어때요? 만약에 앞쪽을 조기성 선수 톱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손톱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호주 상대로는 조규성 선수보다는 일단 발 빠른 선수들을 활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키는 198에 슈터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을 갖고 높이 싸움을 하자 그러면 부담스럽지. 오히려 그 뒷방을 노리거나 싹싹 빠질 수 있는 선수들이 좋다. 그렇죠. 우리가 호주 제 기억에는 2015년 아시안컵 결승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졌죠. 그렇죠. 예. 예. 근데 호주가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아주 강력한 상대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한국이 호주 상대로 역대 맞대결 전적이 28.8승 11무 9패로 1패를 더 당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호주가 아시아에 편입한 이후로는 8경기에서 3승 3무 2패로 한국이 1승을 더 거두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에서는 한국이 이겼는데 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 넣으면서 연장전까지 갔으나 아쉽게도 실점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었죠. 호주 경기에 가장 필요한 거 만약에 하나만 뽑으라면 뭘까요? 우리 일단 이 시장님 아무거나 하나 느낌. 옷 잘 입으십시오. 나? 가장 중요한 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옷을 한번 잘 입어보겠습니다. 네. 부어지는. 조금 준비를 잘해갖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준비? 전술적인 준비. 그러니까 전술적인 준비 이런 것 같아. 참 웃긴 게 있어요. 경기 전에 상대를 완전히 파악했다면 전반전부터 좀 더 효과적으로 공략하면 되는데 꼭 전반전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혹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혹시 크리스만 감독은 전반전을 보고 나서 저런 팀이구나 후반전에 혹시 변화를 주는 겁니까? 라고 할 정도로 처음부터 약간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번엔 처음부터 상대를 분석을 정말 잘해서 처음부터 좀 경기를 잘해보자.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일본 만날 줄 알고 일본전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우디 그래가지고 급하게 가려고 했는데 뭐 막혀가지고 뭐 못 갔네. 뭐 그래서 그 다음날 뭐 영상들 해가지고 빨리 분석했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8강 상대는 미리 결정이 된 거잖아요. 트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예.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잘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좀 하니까 호주와의 경기 그 경기만 집중합시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걸로 할게요. 이게 약간 트릭이 있는 틀이에요. 사우디, 호주가 진짜 어려운 팀들이거든요, 사실. 저쪽에 이란, 일본이 있다고 여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만나면 까다로운 팀들이에요. 하나는 피지컬이 너무 좋고 하나는 기술이 너무 좋고. 저는 그래도 항상 이란이 가장 무서워요. 아시아에선 일본보다도 이란이 더 무서워요. 아시아에선. 그건 맞지. 예. 우리 호주와의 8강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못 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10명이 옐로입니다. 10명이 옐로를 받고 있어서 그렇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10명이 옐로우를 다 받으면 4강에 그래도 숫자 돼요. 그래도 숫자 돼요. 10명이 하나씩 다 받았어요. 숫자 돼요. 스파이네. 그냥 그렇다고요. 스파이네. 보세요. 8강전까지는 쌓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전까지는 쌓여요. 근데 한 장씩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털어줘요. 근데 만약에 8강전까지 끝났는데 내가 옛날에 받은 조별리그 때 받은 거 8강전에 또 받아. 그럼 2장이 되잖아요. 그거는 4강 경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누적이 돼서 한 경기를 못 뛰게 되는 것까지는 8강에서 받아버린 거야. 그럼 4강이 못 뛴다는 얘기예요. 리셋은 한 장을 받고 있는 선수들을 털어준다는 겁니다. 2장을 받으면 그냥 못 뛰는 거예요. 2강이 괜찮다니까. 잠깐만.
이강인 괜찮다고요. 우리 경고도적으로 못 뛰는 선수가 없다고요. 이강인도 김민재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